여러분은 외항사 승무원들이 꿈꾸는 로또 같은 비행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의 주인공, 독일의 미녀 승무원이 바로 이런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숨어 있었죠.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레나이고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올해로 29살인데 지금은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처음부터 승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꾸었던 건 아니었어요. 제 인생에서 아주 특별하고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유는 한국과 관련이 있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와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 여행은 제 첫 해외여행이었고 정말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첫날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제 중요한 가방을 좌석에 두고 내린 거예요. 그 안에 여권, 돈, 핸드폰 같은 중요한 물건이 모두 들어 있었어요. 이걸 알아차렸을 때 정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그저는 그만 멍하니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정신없이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한 한국인 남성분이 저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분은 제가 영어로 설명하는 상황을 차분하게 들어주고 바로 지하철역의 역무원실로 저를 데려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모든 일이 아주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역무원들은 CCTV를 통해 가방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 주셨고 다행히 다음 역에서 가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가방이 그대로 아무도 손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해외여행 중이라면 특히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 물건을 다시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가방은 그대로 있었고 그 누구도 손대지 않았다는 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공공장소에서의 책임감이 대단하다고 느꼈죠. 그 남성분은 제가 가방을 찾고 나서도 끝까지 저를 도와주셨어요. 제가 완전히 안심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셨고 그 덕분에 남은 여행도 무사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외국인인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정말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시민의식에 감동받았던 순간이었죠. 외국인인 저를 돕기 위해 애써주신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안도감을 줄 수 있는지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문득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바로 승무원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졌어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낯선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 승무원이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저는 승무원이 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고 지금은 그 꿈을 이뤄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경험은 제 인생을 바꾼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때 저를 도와주신 한국인 남자분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승무원이 된 지도 벌써 몇 년이 흘렀네요.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았어요. 때로는 보람찬 순간들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힘든 날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비행 중에 승객들의 과도한 요구를 감당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어요. 가끔은 그 요구들이 너무 지나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중국행 비행 중에 벌어진 일이었죠. 그날은 밤 비행이었고 대부분의 승객들이 편히 잠들어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한 무리의 중국인 승객들이 비행 내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장시간 비행이니 지루할 수도 있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분들은 전혀 조용해질 생각이 없었고 다른 승객들이 불편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중 한 분은 만취 상태였는데 계속해서 술을 더 가져오라고 요구하셨어요. 이미 많이 드셨기에 더 이상 술을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그분은 계속 불평을 하시며 승무원을 부르셨죠. 그 상황에서 저도 참 난감했어요. 다른 승객들은 잠을 자고 싶어 했지만 그분들의 소란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점점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한 중국인 승객이 기내에서 신발을 벗었는데 그 신발에서 나는 악취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주변 좌석의 승객들만 민원을 제기했지만 곧 기내 여기저기서 불편을 호소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악취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고 주변 승객들 모두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분에게 신발을 다시 신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분은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결국에는 상황을 설명드리고 설득해야 했죠. 그분도 당황하셨는지 결국 신발을 다시 신어주셨지만 그때까지 주변 승객들을 달래느라 정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일본행 비행기에서 일어난 사건도 잊을 수가 없어요. 보통 일본인 승객들은 매우 조용하시고 승무원들에게도 정중한 태도를 보여주셔서 비행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곤 하죠. 그날도 대부분의 승객들이 별다른 문제 없이 비행을 즐기고 계셨고 저도 기분 좋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행이 끝나고 나서 캡틴으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일본인 승객 한 분이 제 이름을 명시하며 비행 중에 제가 매우 불친절했다는 불만의 글을 회사에 올렸다는 거였어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놀랐죠. 저는 비행 내내 최대한 친절하게 서비스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대체 왜 그런 불만이 들어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캡틴과 이야기를 나눈 후 문제의 승객이 누구인지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 승객은 중년의 일본인 남성이었는데 처음에는 매우 예의 바르고 차분해 보였어요. 하지만 비행 중반쯤에 그분이 요구한 음료가 마침 다 떨어져 있었어요. 그 대신 다른 음료를 제안했는데 그분은 처음엔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셨죠. 하지만 그 후로 그분은 눈에 띄게 냉랭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른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그분이 저를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큰 문제가 되리라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행이 끝난 후 그분이 내리기 직전에 저를 한 번 더 불러 불친절하다고 항의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끝까지 웃으며 사과드렸고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비행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불만 글이 올라온 걸 보니 그 승객이 단순히 음료 문제 때문에 감정이 상해 저를 음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의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고 제가 의도적으로 그 승객을 무시했다는 식으로 작성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날 저는 다른 승객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날이었거든요. 일본행 비행에서 받은 불만은 저에게 꽤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항상 진심을 다해서 승객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모든 승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불만의 글을 받고 나니 정말 억울하고 온종일 마음이 쓰였습니다. 사실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승객들을 만나지만 저는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요. 특히 비행 중에는 승객들의 작은 요구 하나하나도 신경 쓰려고 하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는 마치 악플에 시달리는 것처럼 그 불만이 계속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누군가에게는 부족해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죠. 정말 괴로웠던 건 제가 의도적으로 잘못한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그 승객에게 무례하게 대했던 것처럼 글이 올라온 거였어요. 사실 저는 그날 다른 승객들로부터 친절했다는 칭찬도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한 사람의 불만 때문에 제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어요. 악의적인 의도로 작성된 글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더 잘할 수 있었을까 하는 자책감도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비행이 끝나고도 그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려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캡틴에게서 받은 호출도 잊을 수 없었고 다른 승무원들에게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승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왔지만 그 사건은 저에게 상처로 남았어요. 승객들에게 최선을 다해도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은 승무원으로서 겪어야 하는 현실이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질 때마다 처음 승무원이 되었을 때 가졌던 초심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원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낯선 환경에서 힘들어하는 승객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길 바랐죠. 그런데 이런 불만과 오해가 쌓이면서 점점 제 마음도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죠. 과연 내가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떠오를 때마다 일에 대한 열정도 사라져갔어요. 결국 저는 한동안 슬럼프에 빠져 지냈습니다. 비행에 나서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졌고 내가 정말 이 일을 계속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매일같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파격적으로 바꾸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더 이상 승무원으로 일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벌어진 일은 바로 한국행 비행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어요. 특별한 감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한국에서 있었던 좋은 기억을 잠깐 떠올리며 비행 준비를 하고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저 또 하나의 일과처럼 느껴졌던 하루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죠. 같은 크루였던 세라가 유독 즐거워 보였거든요. 그녀는 평소에도 활발한 성격이지만 그날은 특히 더 밝고 들떠있는 것 같았어요. 뭐가 그렇게 즐거운 일이라도 있어? 라고 제가 물었더니 세라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 한국행 비행이잖아. 한국행 비행은 항상 즐겁거든.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평범한 비행일 뿐인데 왜 그게 그렇게 즐거운 건지 궁금했죠. 그러자 세라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생각보다 한국 승객들한테서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어. 특히 한국어 몇 마디만 할 줄 알아도 한국 승객들은 엄청 반가워해.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해도 정말 기뻐하더라. 세라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몇몇 한국 승객들은 작은 간식이라도 챙겨줘. 한 번은 어떤 승객이 나한테 초콜릿을 주면서 힘내라고 했어. 정말 감동이었지. 그리고 무거운 카트를 끌고 다닐 때 조용히 와서 카트를 밀어주는 승객도 있었어. 그때 정말 힘이 나더라고.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래, 한국행 비행기라서 뭐가 그렇게 특별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게는 그저 또 하나의 비행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의 비행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특별한 날이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이내 한국행 비행기의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행기 탑승 게이트가 오픈하기 30분 전인데도 이미 티켓에 표시된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보통은 탑승 시간이 다가와도 승객들이 천천히 모이기 마련인데 그날은 마치 모두가 미리 준비한 듯이 게이트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죠. 게다가 보딩 타임이 시작되기도 전에 승무원들에게 언제부터 탈 수 있냐고 물어보는 한국인 승객들이 유독 많았어요. 언제 탑승 가능한가요? 지금 탈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보통은 승객들이 휴게실에서 여유를 부리거나 쇼핑을 하면서 기다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마치 모두가 비행기에 최대한 빨리 타고 싶어 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비행기가 탑승 게이트와 연결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본 순간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한국인 승객들이 주섬주섬 짐을 챙기고 체크인에 필요한 물품들을 손에 들며 줄을 설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착한 것만으로도 벌써 탑승 준비를 마치고 자연스럽게 질서 있게 줄을 서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이런 광경은 그동안 제가 경험한 다른 나라 승객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탑승 과정에서부터 눈에 띄었던 건 한국인 승객들이 기내에 필요한 물품만 미리 꺼내 준비한다는 점이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그들은 빠르게 머리 위 선반에 짐을 넣고 아주 자연스럽게 착석했죠. 짐을 넣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자리를 찾느라 시간을 끌지 않고 말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벨트를 착용한 채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등받이를 뒤로 젖히거나 테이블을 내리는 승객도 거의 없었어요. 마치 이륙하기 전에는 절대로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듯 그들은 완벽한 준비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죠. 이륙 전에는 승무원들이 자주 벨트를 매주세요. 테이블을 접어주세요. 창문을 올려주세요라는 요청을 하곤 하는데요. 외국인 승객이 많은 비행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안내해야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인 승객들은 이미 이륙 준비를 다 마치고는 언제 출발하냐며 오히려 저희에게 재촉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 모습은 정말 신기했어요. 모든 승객들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준비를 마친 비행은 드물었거든요. 그리고 비행이 끝나 착륙할 때도 독특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비행기가 땅에 닿자마자 한국인 승객들은 벨트를 풀고 빠르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아직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황에서도 벌써부터 바빠지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나서야 승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도 된다는 안내 음성이 나오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내리기 위해 모두가 앞서 나가려고 준비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런 경험은 한국인 승객들의 준비성과 빠른 행동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들의 철저함과 효율성에 놀랐던 하루였죠. 외국 승무원들 사이에서 한국 승객들에 대해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 승객들은 대체로 무뚝뚝한 표정을 하고 있어서 때로는 화가 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처음에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승무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부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가끔은 저도 조금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마치 무언가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말을 걸기가 조심스러울 때도 있었죠. 그런데 막상 기내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분들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고 놀라게 되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변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특히 기내식 서비스 시간이 되면 잠들어 있는 옆자리 승객을 깨워주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들이 분명 일행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승객이 기내식을 놓치지 않도록 일부러 깨워주거나 심지어 대신 음식을 시켜주는 경우도 봤어요. 이건 정말 신기했어요. 보통 다른 나라의 승객들은 자신의 일만 신경 쓰는데 한국인 승객들은 서로를 챙기려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한국 승객들의 겉모습과 행동이 많이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무뚝뚝해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따뜻한 배려심이 숨어 있다는 걸요. 제가 정말 놀랐던 사건은 한국인 승객들에게 기내식 서비스를 하던 때였어요. 제가 여러 나라의 승객들을 상대해왔지만 한국 승객들의 기내식 시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죠. 외국 승무원들이 한국인 승객들의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는 순간으로 꼽는 게 바로 기내식 서비스라는 말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기내식을 실은 카트를 복도로 끌고 나오는 순간 모든 한국 승객들의 시선이 카트에 집중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순간부터 이미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조용했던 기내에서 탁, 탁, 탁 테이블을 내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일제히 이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마치 모두가 준비 신호를 받은 것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승무원이 첫 줄 승객에게 기내식 메뉴를 설명할 때 뒷줄의 승객들이 이미 그 설명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전에 들은 듯이 이미 메뉴를 정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두 번째 줄에 도착하기도 전에 승객이 옆자리 사람들의 주문까지 취합해서 치킨 2개, 파스타 하나, 주스 3잔이요. 라고 한 번에 주문을 마치는 걸 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 빠른 속도와 효율성은 제가 이전에 경험한 다른 비행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반면에 외국인 승객들이 많은 비행에서는 한 명 한 명에게 메뉴를 설명하고 테이블을 내려달라고 부탁해야 할 때가 많아요. 어떤 승객들은 메뉴에 재료를 묻거나 결정을 미루는 경우도 많아서 같은 질문을 수십 번씩 반복하게 되죠. 한 번은 150번 이상 같은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과 비교해보면 한국 승객들과의 기내식 서비스는 정말 빠르고 간결했어요. 기내식을 수거할 때도 한국 승객들은 한 접시의 일행들의 빈 그릇까지 모아 한꺼번에 저에게 건네줬어요. 그때도 이렇게 협조적일 수 있구나 하고 감탄했죠. 가끔은 카트 위에 손을 올리고 직접 기내식을 가져가려는 승객들도 있어서 당황할 때도 있었지만 그 또한 승객들이 얼마나 능동적이고 협력적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또 한 가지 한국인 승객들에게 인상 깊었던 점은 커피나 음료를 서빙할 때 한국 승객들이 컵을 직접 내밀어서 저희가 더 쉽게 서빙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에요. 다른 나라 승객들은 주로 앉아서 승무원이 건네줄 때까지 기다리는 반면 한국 승객들은 능동적으로 승무원에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저도 신기하게 느꼈습니다. 처음 경험한 한국 승객들의 이 효율적이고 배려심 넘치는 행동은 정말 인상적이었고 그들의 빠른 반응과 조직적인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한국인 승객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죠. 기내식 서비스를 끝내고 나니 저는 흥분을 감추기 어려웠어요. 한국인 승객들의 빠르고 효율적인 태도에 정말 놀랐거든요. 처음 겪어본 그 독특한 방식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그래서 서비스가 끝나자마자 세라에게 달려갔어요. 세라, 이거 정말 말도 안 돼. 한국 사람들 진짜 어메이징해. 라고 소리치듯 말했죠. 세라는 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놀라워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렇지. 내가 뭘 했어. 한국인 승객들은 정말 다르다니까 라며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래. 기내식 카트를 끌고 나가자마자 모두가 테이블을 내리고 기다리는 거 있지. 그리고 메뉴 설명도 할 필요가 없었어. 다들 앞에서 무슨 메뉴가 있는지 듣고 뒷사람들까지 준비를 마치더라니까. 이런 건 정말 처음이야. 저는 계속해서 말을 쏟아냈어요. 그날의 경험이 저를 너무 흥분시켰거든요. 맞아. 한국 사람들은 효율적이기로 유명하잖아. 그래서 한국행 비행을 다들 좋아해. 세라는 다시 한번 한국 승객들의 특징을 칭찬하며 저를 웃게 만들었죠. 그리고 기내식을 수거할 때도 그들은 빈 접시를 모두 모아서 한 번에 나한테 건네주더라. 이런 배려를 본 적이 없어. 정말 감동이야. 저는 정말로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승객들과의 그 특별한 경험 이후 저는 다시금 제 일에 대한 열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빠르고 효율적인 행동, 그리고 승무원을 배려하는 마음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죠. 작은 것 같지만 그들의 배려와 협조 덕분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고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비행에서 만나는 승객들이 모두 다르지만 그날 한국인 승객들과의 경험은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다시 사명감을 가지고 승무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승객들에게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여행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일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바로 한국인 승객들 덕분이에요. 그들이 제게 준 배려와 따뜻함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고 다시 이 일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었죠. 사실 한국인 승객들의 이런 나이스한 행동들은 저희 항공사뿐만 아니라 여러 외항사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이미 소문이 자자해요. 그래서 많은 승무원들이 한국행 비행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비행보다 업무가 수월할 뿐만 아니라 승무원들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기 때문에 모두들 한국행 비행에 배정되기를 기다리곤 하죠. 이런 소문이 퍼진 덕에 한국행 비행은 모두가 환영하는 스케줄이 되었어요. 이 자리를 빌려 한국인 승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비행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헬레나는 처음 승무원 생활에 대한 회의감과 슬럼프에 빠졌지만 한국인 승객들과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 다시 열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실제로 한국 승객들이 보여준 빠르고 효율적인 행동, 그리고 따뜻한 배려는 헬레나뿐만 아니라 많은 외항사 승무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승객들의 따뜻한 배려와 협조가 계속되길 바라며 헬레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